안녕하세요, 머니입니다. 오늘은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 수많은 대학원 중 어떤 대학원을 가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나에게 맞는 대학원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제가 학부 2학년부터 4학년까지 2년 내지 3년 동안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면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정보는 알고 가야 여러분이 어떤 대학원에 진학하시더라도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도록 도움이 되고자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랩실 가고 싶어 1. 포괄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 찾기.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최소 석사 기준 2년 정도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생각보다 짧지 않기 때문에 연구 주제가 자신과 맞지 않으면 안 그래도 힘든 일도 많은데 더 힘든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알고 관련 랩실로 진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내가 정확히 좋아하는 분야가 뭔지 특정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쪽으로라도 진학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관심 있는 분야를 찾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전공 과목 중 재밌었던 과목. 여러분이 수강했던 전공 과목 중에서 재밌었던 과목, 돌이켜보면 시험 공부하느라 바빠서 정말 하나도 재미없었지만 그 중에서도 뭔가 이거 신기하다 라던가 이거는 조금 궁금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과목이 있었다면 그 분야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학부형생 체험하기. 학부형생은 원래 대학원생부터 생활할 수 있는 랩실 생활을 학부생 때 체험해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대학원 생활을 잠시나마 경험해 볼 수도 있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랩실로 신청해서 미리 체험해 볼 수도 있고 해당 랩실의 석사 혹은 박사님들로부터 좋은 경험담 및 조언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학원을 진학하시려는 분들이라면 꼭 추천드립니다. 학부연구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대 랩실로 진학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요. 꼭 자대에 있는 랩실에 진학하시려는 분들이 아니시더라도 랩실 경험만으로도 너무 큰 경험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꼭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타대학 랩실 둘러보기. 우리가 자대 랩실의 경우는 직접 방문이 가능하지만 타대학의 경우 직접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학교의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랩실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연구활동의 연구실에 들어가 보시면 해당 연구실의 지도 교수님과 연구 내용이 간략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해당 랩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랩실 소개, 랩실 소개에서 해당 랩실이 주로 진행 중인 연구활동과 진행해왔던 연구활동들을 아주 간략히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빠르게 파악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략적인 소개일 뿐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바라보는 느낌으로 서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랩실 가고 싶어 2. 관심 있는 랩실 간추리기. 어느 정도 서칭을 하시면 이제 가고 싶은 랩실이 여러 곳이 눈에 들어올 텐데요. 대학원을 진학하려면 교수님과의 컨택부터 시작해서 입학 원서, 입학 시험, 면접 등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곳에 원서를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고 싶은 곳을 추려야 합니다. 이때는 해당 랩실이 현재 연구하고 있는 분야를 정확히 알아보고 추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랩실이라도 현재 위탁받은 국가 과제나 기업 과제를 통해서 랩실을 운영하고 그 과제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합니다. 과제가 여러 개면 분야도 여러 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과제 주제에 따라서 과거의 연구 주제와 현재의 연구 주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현재로부터 가장 최근에 해당 랩실에서 출간된 논문을 위주로 읽어보아야 합니다. 최근 논문이라 하면 2년 내지 3년 정도까지의 논문을 뜻합니다. 논문이 결국 연구 성과이기 때문에 논문을 통해서 이 랩실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정확히 이 랩실을 아는 방법입니다. 랩실에서 출간된 논문을 알아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해당 랩실의 퍼블리케이션에 들어가 보시면 최근 논문부터 차례대로 이 랩실에서 출간된 논문 제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논문을 어느 세월에 다 읽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대학원을 진학하시는 분들이 학부생이실 것이기 때문에 영어 논문을 읽는다는 것은 정말 시간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논문은 보시는 바와 같이 논문 제목과 앱스트랙트 그리고 본문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서 논문 제목과 요약문만 읽어 빠르게 많은 논문을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약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이런 논문이구나 라는 정도는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로 어떤 랩실을 진학하고 싶어서 원서를 넣게 된다면 그때 가서 그 랩실의 논문의 전문을 자세히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랩실 가고 싶어 3. 이것만은 피하자. 마지막으로 이 랩실만은 피해야 한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박사넷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사이트는 랩실 사람들이 담당 교수님에 대한 평가를 익명으로 작성해 놓은 곳입니다. 이곳에는 교수님의 논문 지도력이나 인성, 랩실 분위기 등 랩실에 대한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여야 공개되기 때문에 일반 대학원에 대한 평가는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진학하고자 하는 유명한 대학원들에 계신 교수님들에 대한 평가는 웬만하면 전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한 평가는 신뢰하기 어려운 게 나한테는 너무 좋은 사람이어도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원수지간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정보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시지는 말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결국 랩실 생활도 사람과 사람과의 작업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교수님이 인성적인 측면에서 악플이 한두 개가 아니라 정말 다수의 사람들이 같은 얘기를 써놓았다면 그곳은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분야여도 가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